안녕하세요. DC100 터보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관에 저항체를 삽입하면 배합을 증가시키게 되며 엔진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간단하게 넘겨버립니다. 자, 배기구의 저항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배기구 안에 단면적을 축소시키는 와리비를 집어넣는다. 아니면 겹겹이 넣어서 배기 저항을 키운다. 이렇게 되면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하죠. 엔진이 단단하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라는 것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과거에 긴 오르막길에 영동터널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구배가 세죠? 탄력을 쭉 받아서 올라가면 터널 앞에 싹 올라갈 때 차가 힘이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단으로 내리죠. 그런데 저단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 그냥 깨져버립니다. 크랭크 축 나가버리죠. 자, 캠축, 푸시로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막닥떨어졌을 때 배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뒀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극단적인 사건이 생길 때 엔진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엔진이 회전할 때 에어클리너 필터를 통해서 엔진 흡입구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거치면서 배기구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이때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리는데 터빈 축에 연결된 반대쪽 임펠러가 돌아서 공기를 가압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배기구에 배기가스가 배출이 잘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터보 속도가 늘어지겠죠. 늘어지면 공기 충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면 많이 나오겠죠. 자, 연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번 더 깊이 보자는 거예요. 배기구가 극적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배기구를 면장갑으로 꾹꾹 박아여 봐요. 배기가스가 안 나오게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동을 걸면 걸립니까? 안 걸리죠. 왜?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이 되지 못하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 꺼진다예요. 흡입, 압축, 폭발 여기까지는 됩니다. 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혀버리니까. 그럼 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합이 걸리면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에 압축링과 오일링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압축링이 2개가 있고 밑에 오일링이 있습니다. 과거에요. 불안자식 엔진에서는 압축링 3개에 오일링이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오일링도 오른쪽 사진과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자, 기술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실린더 라이너도 지금은 열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보어링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용차를 탄다 그러면 100만 킬로 정도에 한 번씩 보어링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기관에 저항이 발생해서 배기가 잘 안 됐을 때 배합이 증가해서
배기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배기 행정에 그 연소가스가 배기구로 나가는 것 이외에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에 틈을 타고 연소가스가 오일팬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린더 라이너 벽에 붙어 있는 엔진 오일이 연소가스로 인해서 오일팬 안으로 분무되는 형식으로 퍼집니다. 그게 유전기입니다. 자, 이 유전기 어디로 갑니까? 사진에서 보시면 오일 세플레이트를 통과해서 흡입구로 가고 오일 세플레이트에서 분리된 오일은 다시 오일팬으로 들어갑니다. 승용차 쪽은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오일 캐치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배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남아가스가 당연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흡기구로 많이 갑니다. 배기관의 배합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엔진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그 현상 막다뜨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진에 보면 또 오일 세플레이터 구간이 있습니다. 오일 세플레이터요?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오일 세플레이터에서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오일팬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 성능이 또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일 캐치라는 것을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기다, 수분이다. 이렇게 해서 수분도 많이 넣고 유전기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오만 말을 해가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수분은 엔진 흡입구로 들어가면 그냥 연소 행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습기라는 것은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면 연소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분을 걸러줘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을 캐치해서 받아서 버린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치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원래 엔진 설계할 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일 캐치를 하나 단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아가스 호스 사이즈 그 내경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 길이가 터무니없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관이 길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관이 길면 관 손실 수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빨대를 한 개 들고 뭐 30cm 빨대 같은 후 불면 그냥 후 빠지죠. 그런데 30cm가 아니고 300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면 불리겠습니까? 안 불립니다. 그래서 관 길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관 내경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오일 캐치가 공기 저항이 적게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관 단면적을 축소시키거나 배기관 안에 와류기를 넣어서 배합을 증가시킨다거나 오일 캐치를 장착해서 남아가스가 원활하게 흡기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배합을 증가시키면요. 회전이 느릴 때는 별 상관없어요. 회전수가 빠를 때,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연료가 폭발합니다.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10배수 차이까지 나는 차도 있고 5배수 차이 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에 악셀레터를 푹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와 연료가 합쳐져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기는 차적이 늘어나겠죠.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료가 분사되는데 연료는 최적이 몇 배 늘어나겠나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1000배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나가는 속도는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배기가스 배출 속도를 억제한다.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기구에 장체를 삽입하게 되면 남아가스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배기관에 와리기를 집어넣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왜 넣어야 되는지, 왜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와리기 판매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자동차 메이커에서 다 알고 있어요. 배기관 설계하는 사람들 그렇게 날탱이 아닙니다. 회전이 느릴 때, 회전이 빠를 때,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이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엔진 설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드려 박아보고 차 엔진에 변화가 있어. 그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몰라요.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배기관을 축소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